자, 이번에는 24강의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이 글의 요지죠, 요지. 그래서 요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죠.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쉬운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1분 안에 풀어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해주시고 어려운 뭐 빈칸이나 어법이나 아니면 순서나 뭐 이런 대로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빠르게 풀고 가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요지도 주제문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주제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주요 내용이나 주제문을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로 마지막 파트 혹은 첫 번째나 마지막 파트에 있는 문장들을 잘 보고 분석하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문을 이제 주제를 찾거나 아니면 요약 아니면 요지 그리고 뭐 제목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에는 선지 분석을 동그라미는 세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 글의 토픽, 소재가 되는 거고, 세모는 이 토픽,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뭐 주장 아니면은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자 동그라미 뭐예요? 질문을 위한 질문. 이것이 어떻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고, 또 동그라미 뭐죠? 자극을 주는 질문. 자극하는 질문은 어떻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 어떻죠? 질문. 요거 자체가 동그라미죠? 이것은 충분한 배경 지식이 쌓인 후에 해라. 그 다음 4번 질문을 하기 전. 요 전에 어떻게 해라?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거. 요게 동그라미가 될 거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답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라? 열린 질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봤더니 뭔가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읽으면서 정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오시기 전에 선생님이 드린 문제들을 조금 고민해보고 또 써보고 한번 들어오세요. 자, 일단 핑크색으로 여기 3개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의미라고 쓴 4가지, 5가지 정도 되죠. 얘네들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법 문제 2개 선택지 드렸어요. 어법에 대한 정답을 표시하실 때는 반드시 그 근거, 왜 그것이 답이 돼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어법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30초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꼭 들어오세요. 그냥 들으시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찾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잠깐 끊고 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시작! 자, 하셨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종종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자, 그것이 뭐 하게 된다라는 걸 engaging 하게 된다는 거. 자, engage 하면 원래 무엇에 참여하게 되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동사인데 engage에다 ing를 붙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극이 아니라 흥미로운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까 1번에서 배웠던 이쪽쯤에 있는 이 compelling의 의미도 똑같죠. 굉장히 재미있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스러운 이런 의미, 이 2가지의 의미들이 잘 맞았으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아까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죠. 굉장히 그것이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이건 it은 앞에 뭔가 우리가 나온 게 없는데 갑자기 it이 나왔잖아. 우리는 이것을 가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면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쵸? 이 to ask부터 know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다,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럼 한번 봅시다. 뭐 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냐? Ask a provocative question이요. 자,
어떤 질문이면 굉장히 자극적인, 뭔가 자극을 하게 되는, 그리고 생각을 막 하게 되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언제? At the beginning of a lesson. 수업이 시작하는 아주 초반에, 자, 수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일단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언제? Before any information.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잘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모르는 어떤 배경 지식이 잘 없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일단 딱 질문을 던지는 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던지는 것.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수능 특강 올해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칸트에 관련된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칸트 잘 알아요? 어렵잖아요. 이 칸트의 사상 중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갑자기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고 어떤 배경 지식도 말해주지 않고 얘들아 칸트의 사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상이 있는데 칸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상의 두 번째 사상이 우리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라고 내가 이 질문을 질문해. 그럼 너네들 어떻게 대답할 거야? 대답을 못하죠. 우리는 칸트가 어떤 사상이 있는지,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상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런 막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굉장히 인게이징, 흥미롭고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뒤에서 하지만이라고 해서 꺾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곳을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요 가목적어,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진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어법 프린트 11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잘 기억이 안 난다 혹은 한다고서 잊어버렸다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요 부분을 좀 필기를 좀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목적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요 의무, 반드시 써야 되는 요 케이스는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요것은 꼭 알아둬야 한다.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합시다. 가목적어 의무인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 구문에서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동사가 오형식에서는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암기법이죠. MBC 파이팅. 이건 선생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엄청 똘똘하신 분이 발견한 거예요. 자, MBC 파이팅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죠? M, make. B 뭐죠? believe. C, consider. 오형식의 아주 대표적인 동사들이에요. F, find. 그 다음에 T, think. 요런 동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는 있잖아.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명사죠.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명사구도 나올 수 있거든요. 명사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뭐요? VING의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건 명사구잖아요. 절은 아니잖아요.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명사절. 그죠? 명사절 뭐 있죠? 대절. 그 다음 완전절을 이끌고 오는 대절, 그 다음에 우리 1번에서 봤던 whether절, 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그 what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의문사절. 요런 아이들이 명사절에 해당하는데 자 그리고 요 자리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이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 MBC 파이팅이 동사 자리에 오형식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to 부정사를 만나게 되면 이 MBC 파이팅에 해당하는 동사와 이 to 부정사가 절대로 같이 연결될 수 없다. 얘네들은 같이 옆자리에 붙었을 수 없어. 그럼 너무 앙숙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요 뒤에 to 부정사를 보여내는 거예요. 여기 목적격 보어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요 자리가 비겠지. 요 자리는 반드시 대명사 is로 채워주는데 우리는 이 is를 뭐라고 해요? 가목적어라고 하죠. 그럼 요 뒤로 간 요 투부정사 예오 구문은 우리는 진목적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그대로 두면 MBC 파이팅 다음에 투부정사를 그대로 두면 이것은 비문, 그래머적으로 어법적으로 맞지 않은 거. 요것을 우리가 가목적어가 의무로 쓰일 때라고 합니다. 아셨죠? 몰랐던 분들은 필기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구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선생님이 어법을 이 위에 카드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MBC 파이팅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왔고 이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가 가목적어 나왔죠. 진짜 목적어가 지금 투부정사 형태로 나왔으니까 얘는 반드시 여기 목적격 보어 engaging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써야지 이 자리에 to ask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알려주기 전에 이런 provocative한 question을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having은 뭐죠? 이 have는 make, have, let의 사역동사죠. 그럼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spend가 정답이 되겠죠? 이유는 요 having이 사역동사니까요. 근데 사역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지금 주어로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이란다.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자, spend 시간도 역시 뒤에 ing를 쓰기 때문에 여기 dwell ing가 붙었고, dwell은 기본적으로 살다라는 뜻인데, dwell on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깊숙이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계속 심사숙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 뭐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요 have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aving이 주어가 되니까 동사가 어디 있어요? 요 대 때문에 나오는 동사가 leg이었고 그러면 having 때문에 나오는 원래 주절의 주어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요 is다. 그지? 그래서 having이 동명사의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동사로 is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색깔이 너무 시뻘거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에 대해서 계속 아주 심사숙고하도록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근데 그 something이 뭐냐면 이 돼 있는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충분한 background knowledge가 없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 on something. 그 무언가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식이 없는 그러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efficient,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잘 모르는데 질문을 막 던져. 이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별로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it은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요 뒤에 to hold off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hold off on 하면은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보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런 바로 compelling한 question,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hold off, 굉장히 뒤로 미루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wise하다, 훨씬 더 현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far는 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even, still, far, much, a lot의 바로 그 강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so that은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이참에 so that도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so that은 이렇게 so that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so랑 that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볼게요. 예문을. 자, 보시면 자, so that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that이야. 일찍 잠들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so that이 붙은 경우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할 때는 요 so that 앞에 컴마가 없어. 근데 그래서 그 결과 할 때는 so that 앞에 컴마가 있어.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Clear off the table. 자, 책상을 치우세요. 테이블 치우세요. 왜요? 우리가 거기서 먹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 아빠가 갑자기 broke up, 파산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가 학교를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 결과치를 얘기할 때는 컴마를 붙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가 학교를 떠나기 위해서 아빠가 broke up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컴마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해석을 좀 잘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문의 흐름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문에는 컴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좀 뒤에 하면 좋냐? 뭐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굉장히 compelling, 굉장히 흥미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좀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when posed인데 pose 하면 제기하는 거잖아. When the question is posed. 어떤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 질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흥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질문하지 말고 좀 이후에 해라 라고 하는 거고 not just because A, but because B에서는 A가 아니라 B다니까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학습자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무엇이 그 질문을 굉장히 흥미롭게 하는가를 학습자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종이 치고 말았네요. 자, 그래서 요 it이 말하는 건 뭘까요? 자, 무엇이 이렇게 흥미롭게 되는 거죠? 요 it이 말하는 건 그 question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칸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선생님이 칸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애들이 아무것도 대답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백그라운드 알리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야. 얘들아, 칸트의 중요한 사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근데 이 세 번째 중에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후에 이 두 번째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런 좋은 어떤 서제스션을 하게 되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서제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럼 얘들아 이 두 번째가 지금 현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와 선생님이 이런 걸 이렇게 확장했구나 라고 뭔가 흥미로운, 인터레스팅한 혹은 컴펠링한 방법을 컴펠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뭘 요구하냐면 결국 background knowledge, to see.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nd 있잖니. 여기 있는 and는 요 앞에 있는 절과 요 뒤에 있는 절 전체를 병렬로 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having은 맞아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뭐 하라 그랬죠? 반드시 생략된 주어를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뭐 하면서 누가 뭐 하는 거죠? 누가 뭘 갖고 있는 거죠? 그죠? learners. 여기 learners이 들어가는 거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분사구문의 주어가 생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가지면서 뭐를 그러한 날리지를 이미 제자리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충분히 설명하게 되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지식들이 짝짝짝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그제서야 제대로 engage 활용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로 그 knowledge들을 활용하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떤 주의를 집중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칸트의 세 가지 사상 중에 두 번째 사상이 현대 상황에 미치게 되는 현대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이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칸트에 대한 지식들 중에 어떤 부분에 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지? 이 두 번째 중에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훨씬 더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있어야 이렇게 더 어텐션이 잘 된다는 거지. 그지?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그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끌고 오게 되느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by asking these questions,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언제 이런 백그라운드 knowledge들이 잘 빌딩된 이후에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ensure 확실히 어떤 걸 보장하게 됩니다. 확실히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런 모든 학생들을 equally가 핵심이 되겠네요. 동등하게 equip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 원래 equip하면은 어떤 것들의 설비를 갖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뭔가 설비를 갖추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을 이런 잘 준비를 시키다라는 의미로 equ이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막 칸트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혼자서 수업을 하면 이 중에 수업을 참여하는 뭐 한 30명 중에 칸트랑 철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딱 이 두 명에게만 우리가 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퀄리한 수업이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다 갖추게 된 이후에 질문을 하면 이 두 명뿐 아니라 수업을 듣고 이 나머지 30명의 아이들도 동등하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unequal access to knowledge. 이렇게 처음부터 잘 어떤 그 배경 지식에 대한 그 동등하지 않은 어떤 접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파워에 있어서 imbalance,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문장은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기 to가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필요한데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요 how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의문사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how절은 얘들아 how 때문에 나오는 접속사 때문에 나오는 이 동사가 have예요? have to apply예요? have to apply가 아니라 have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끊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 they는 학생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뒤에 있는 목적어가 바로 이 power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목적어 앞으로 갔어요? much의 수식을 받으려고. 즉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처럼 그죠? 의주동, 의동주 요 어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파워가 앞으로 오게 된 거고 그럼 뒤에는 how절이니까 뒷절이 완전하게 온 게 맞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 파워가 필요하죠? to apply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relevant한 skill 이런 어떤 관련된 지식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식이 아니라 스킬, 기술들이죠. 이 스킬들은 뭐죠? 그러한 백그라운드 knowledge에 의해서 향상된 이런 관련된 스킬들을 잘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파워들을 가지게 되느냐, 가지고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뭐 내용은 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은 언제 해라?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잘 갖춰진 이후에 그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질문은 언제 해라? 충분한 배경 지식이 쌓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찾았나요? 아주 잘 하셨고요. 자, 주제문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제문은 어디 있죠? 그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자 질문을 이렇게 building knowledge를 먼저 한 이후에 질문을 하면서 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잘 준비시킬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앞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그 질문이 얼마나 흥미롭고 잘 생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이 질문이 컴펠링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질문을 가능한 hold up 좀 뒤쪽에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다 갖춘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제문이라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은 however 다음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제들이 paraphrase 돼서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